사업성이 좋지 않아도 재개발 잘 되는데 많은데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민의 의지가 있는 곳들 돼요. 거점개발 주변이면서 인센티브 받고 거기에 주민의 의지까지 있다면,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은 곳들, 그런 곳들은 된다 이거죠. 예.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들은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안녕하세요, 석연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저희가 구보15를 주 2회 올렸는데, 사실 구보15 좀 버거워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서경희 연구소에 그 타겟 칼럼 올리죠? 심화 칼럼 올리는데, 댓글을 유심히 보면은, 어렵다. 어려워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심화 칼럼이죠? 서집달에 올리는 칼럼들은 사실 불인이 분들은 뭐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건데, 이 심화 칼럼, 서경희 연구소에 쓰는 심화 칼럼은 사실 보고서 수준이기 때문에 공부가 상당히 되신 분들이나 100% 이해를 할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종국적으로 좋은 매물을 사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런 걸 좀 테스트 해보고 싶다. 이 연구소 칼럼이 막힘없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정도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보15를 이제 일주일에 하나 정도 올리고 서경희 연구소 칼럼에 대한 해설 영상을 가볍게 한 편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 그냥 듣고 말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장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했던 얘기들 현장 가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거나 내가 잘 아는 지역 이번 주에 올라왔다 하면은 그런 데만이라도 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8일 날 올린 그런 칼럼이죠. 새벽에 올렸는데, 대중들은 이곳에 관심을 가지지만 소수는 여기에서 돈을 벌었다. 우리가 잘 아는 곳이 어디예요? 성북구가 자랑하는 장인뉴타운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지였는데 장인뉴타운이 절반 가까이 직권 해제가 되면서 이제 나머지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곳은 아파트가 됐지만 절반 가까이 직권 해제되면서 문제가 뭐죠? 인프라 세팅이 지금 더디고 있죠. 걔네들이 뉴타운이잖아요. 하나의 덩어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이파크 같은 경우 그 주변에 상권이 없어요. 상권이. 그럼 왜 상권이 없을까요? 그 옆구역, 옆에 옆구역들이 개발이 돼야 상권이 제대로 세팅이 되는데 걔네들이 지금 지지부진하죠. 뉴타운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공권력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 본인들끼리 해라 라고 자유방임해버리면은 안 돼요. 잘 사업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처럼 불조도식으로 그냥 쫙쫙 밀어붙여야 잘 되는 사업이 뉴타운 사업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잘 되는 곳들도 다른 곳에 비해서 그 투자금이면 거기 투자할 이유가 없는 그런 동네가 돼버렸죠. 최근에 15구역 인허가를 받긴 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그럼 이제 대중들은 장인 뉴타운 매물을 살려고 하겠죠. 왜? 신축 빌라 지분 쪽 얘기를 해서 거기 입주권 나온다라고 장사하는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거 똑같은 무리들이 어디가 있죠? 석관동에 가 있죠. 성북구 석관동에. 그래서 그 업자들의 말을 속아서 그 비싼 빌라, 신축 빌라, 입주권 나온다는 말 믿고 산 분들, 실제로 현금청 산다는 그런 매물들 굉장히 많이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즉 소수는 어디서 돈을 벌까요? 대중은 장인뉴타운에, 그 비싼 장인뉴타운에 관심 갖고 신축 빌라 지분 쪽엔 석관동에 관심 가질 때 소수의 부자들은 어디죠? 빠른 곳에서 단계별 피를 먹는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목만으로도 결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아무튼 서집달 버전으로까지 올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곳
이런 거 네, 위주로 안전한 좀, 곳, 네, 네, 좀 스탠다드하고 네, 교육용으로 예제 문제로 다루기 좋은 곳, 예, 네, 그런 곳이고, 네, 이제 이 서경의 연구소는요, 실전 투자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거리의 파이터들이 실전에 들어갔을 때, 아,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A라는 지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B라는 지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모의고사 없이 실전에 맞닥뜨렸을 때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북구 하면은 연접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제는 연접개발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란 단어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오히려. 쑥 근데, 들어간 네, 느낌이죠.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네, 그렇죠. 모아타운 이 단어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많은 네, 분들이 사실 이제. 근데 그게 그 개념이죠. 네, 이름만 바꾼 거지. 면적개발, 가로주택이나 모아타운이나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이나 그게 그 단어예요, 사실은. 네, 그쵸. 작은 필지들을 하나로 개발하겠다. 이제 네, 뭐 그런 의미인데, 이제 어느 권력자가 어떤 단어를 어떤 용어를 쓰느냐 그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 국토부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예.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문을 읽다 보면은 두 개념을 혼용할 텐데, 뭐 일단 이제는 뭐 윤석열 정부 시대니까 한 단어로 왠지 고착화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개념은 같다는 거,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이런 곳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네, 아직까지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강의를 듣고 책도 읽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게 돈이 되겠어? 웅장하지 않은 이런 아파트가 나중에 돈이 되겠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돈이 되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돈이 안 되는 것들을 설명을 안 합니다, 애초에. 돈이 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쭉쭉 보죠. 네. 일단 이런 것들이 다 연적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간에. 예, 유형이죠. 이런 예. 유형들. 처음 나왔을 땐 진짜 신기했습니다. 생소하고 이런 게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성남시에서 태평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네, 결국 사업성이 좋지 않고 해서 어그러졌는데 그럼 서울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 보시는 번동 선마을 같은 게 사실은 얘가 어떻게 보면 연적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고 지금은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찜해놓은 곳이죠. 네, 예, 모아타운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태평동 하니까 또 얘기 드리는 거는 거기도 얼마 전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발하게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성남시에서도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는데 또 반대로 해석해 보면은 그만큼 지지부진하다. 이 의미도 좀 포함도 돼 있죠. 네, 지지부진하지 않으면 그런 노력을 안 하겠죠. 알아서 해라 이러는데 실제 임장도 가보고 했는데 와 사업성이 너무 안 나와요 거기는. 네, 진짜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고 성남은 그 옛날 그런 주택들을 만들었을 때 사실은 그 당시 권력자가 계획적으로 서민들을 걷다가 쑤셔 박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 네, 몰라라 하고 방치를 시켜놓은 거죠. 그런데 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해보고 했더니만 결론이 뭐냐? 야 그때 나라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책임져서 나라가 져라. 국가가 예산 투입해라. 그래서 GH공사가 싸잡아서 임대 아파트들을 그런 곳들 위주로 계속 만들죠. 브랜드는 이 편한 세상 롯데캐슬 달지만 네. 그런 방법밖에 없죠 사실은.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접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결과적으로 성적을 낸 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가시적인 무방합니다. 성과를 낸 네, 건 없다고 봐야죠. 그게 네, 맞죠 네, 사실. 보면 다 연립주택이에요. 여기 네, 보시면 준공된 것들 보면 연립, 등촌 상암도 마찬가지고, 네, 이건 아파트네요. 아예. 네. 네, 면복 그래서 우성도 연립이죠. 저층 주거지가 성과를 낸 사례는 없다고 봐야 된다. 네, 네, 실제로 그 성북구의 그 장이동 쪽 그리고 석관동 쪽 뭐 이렇게 해서 연접개발용 가로주택 정비사업 해가지고 리스트는 엄청 되어 있는데, 근데 전부 다 보면은 조합사람이 인가예요. 원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속도가 빠르는 게 핵심인데, 속도가 오히려 좀 느리게 된 배경이 뭘까요, 이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주민의 의지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윤석열 이 정권 때 아예 그냥 통합으로 이름이 바꿔버릴 거예요. 모아타운의 형식,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서울에서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대로 다 따라가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완벽하게 또 100%또 빠르게 될 것인가? 전 또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예. 네, 여기는 애초에 문제점이 있어서 재개발 안 되고 가주정을 하는 곳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점이죠? 땅의 용도가 좋지 않고 주민의 수준이 따라주지 않고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재개발을 하면 좋은데 재개발 못하니까 가주정이라고 해라. 라는 거죠, 사실. 네, 애초에 그쵸. 문제점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다. 네, 예, 그쵸. 쉬운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쉬운 지역이. 네, 쉬운 지역이면 민간 재개발 들어갔겠죠. 쉬운 지역이 아니다. 사업성이 좋지 않아도 재개발 잘 되는데 맞는데요? 많은데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민의 의지가 있는 곳들 돼요. 거점개발 주변이면서 인센티브 받고 거기에 주민의 의지까지 있다면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은 곳들, 그런 곳들은 된다 이거죠. 예.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들은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현수막은 달았지만 그 이후 단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타 한 포인트 먹고 나오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예. 네, 석관동 하니까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은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좀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바로 그 서울 이릉. 네, 이릉이고 유네스코 예, 세계문화유산. 이렇게 된 게 그 2구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 바운더리가 쉽게 얘기해서는 정비 사업을 하기에는 최악의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건너편 석관동 가주정을 하는 곳 말고 요쪽, 요 네. 건너편 여기가 이제 구릉지잖아요. 네. 거기는 뭘 하고 있죠? 신축 빌라 사업하고 있죠. 네, 신축 빌라 사업을 하는데 또 초기 재개발 선동도 하고 네, 있죠. 그러다 걸렸죠. 걸려서 제가 칼럼에 올렸는데 그 해당 신축 빌라 파는 사람이 저한테 메일로 그 칼럼 좀 내려달라고. 네. 이제 결국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거지역 이렇게 있고 굉장히 입지가 좋아 보이는데 맞은편에도 보면은 레미안 아트리치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개발이 안 되는 게 이상한데 맞은편 또 장애 유턴이 되고 왜 이쪽 동네는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다 있어요. 네. 그런 배경 하에서 우리는 좀 봐야 될 거고, 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골치가 아프니까. 그런데 저희 그 석연파파님도 이 말씀을 적으셨잖아요. 디테일한 도시계획을 일선 조합이나 추진위가 잘 모르는 경우가 네, 많다. 많아요. 네. 잘 모르고 일단 막무가내로 추진을 하잖아요. 막무가내 추진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아 여기가 안 되는구나. 야 그럼 이제 구역 그림 바꿔. 네. 그 전에 처음 그림 믿고 산 사람들은 누가 책임지죠? 그러니까요. 예. 네. 이제 이런 문제. 그럼 이제 소송 가겠죠? 그럼 그 소송으로 해당 사업은 지지부진하겠죠. 네. 전체가 피해를 보겠죠. 네. 그래서 선장이 무지하면 안 돼요. 예. 침몰하는 배에 함께 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동의서를 잘 걷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 능력의 극히 일부분이고 결국에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조합이나 추진위들이 그걸 관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인 유탄이든 석관동이든 지금 갔다 와서 느낀 건 굉장히 머리가 아프잖아요. 네, 머리가 상당히 아프죠. 네. 게다가 또 구릉지기도 하고, 네. 필지도 되게, 타이트한데, 네, 골목도 굉장히 좁고, 그런 곳을 인장을 갔다 왔는데, 그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에 갔었잖아요, 저희가. 네. 성북구청에서 혹시 모아타운에 대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었잖아요. 돌아다녔는데 뭐 사실은 수확이 별로 없었죠. 네. 예, 수확이 별로 없었고 그러면 이제 이 동네 바운더리 이 석관동도 있고 장이동도 있고 미미삼도 있고 그럼 확실히 빠를 곳이 어디냐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그걸 찾아야 돼요. 가격도 좀 비교해야 돼요.